네, 안녕하십니까. 한자 알러보기 6번째 강좌 2번째 시간이죠. 자, 아무리 시간을 줄이려고 해도 제가 준비한 글자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아마 이거 손과 관계된 것도 아마 1시간짜리 분량으로 3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 3강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시간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쌍날철이라고 하죠. 쌍날철. 자, 왼쪽 편에 위에 이 보시면 이 싹이 난 모양인데 대표적으로 이 날출은 알죠, 그죠? 자, 위에 요 부분이 싹이 난 모습입니다. 싹이 난 모습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윗튼 입구인데 결국 윗튼 입구는 기본적으로 입구에서 온 거죠. 입구에서 온 거기 때문에 입구가 사람의 입도 입이지만은 그 일정한 자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리, 장소, 터. 또 다르게는 우리 애기씨를 품은 애기 자리 같이.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나타나는 윗튼 입구는 자리입니다. 그 일정한 자리에서 싹이 돋아난 모습이 날출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를 쌍날철이라고 하는데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고요. 자, 글자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최고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렇게 왼쪽으로 한 획으로 해서 나갈 우리 비친 별이 있죠. 비친 별의 모양입니다. 아무튼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이 두 개를 쓰면 우리가 풀초라고 합니다. 근데 풀초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단독으로 글자를 쓰고 있죠. 아래쪽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조인데,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풀초라 하고요. 하나를 쌍날철이라고 합니다. 쌍날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이제 글자들 여러 개 있는데, 자, 맨 먼저 진칠둔입니다. 진칠둔. 자, 진을 치다라는 말은, 진을 치는 거는, 우리 전쟁에 보면, 전쟁에 참가했다가 상대, 이거죠? 공성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천막도 치고,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진을 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진을 치다는 기본적으로 한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쌍날철에 나오는 밑에 아래쪽에 나오는 요거 아래쪽에 나오는 밑에 이제 뿌리죠. 뿌리 부분을 수물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자리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한 자리에 딱 묶어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을 치다는 의미입니다. 진칠둔. 자, 이제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기본으로 우리가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아래쪽에 나타나는 이게 쌍날철인데 그 자리에다가 진을 치고 딱 고정을 해서 이 숨을 얹자지만은 고정을 하기도 하고요. 위쪽에도 딱 싹이 나는 부분에도 딱 고정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을 치다 해서 진출둔, 그럼 진출둔. 이 둔 소리를 가져와서 앞에 쇠금을 쓰면 우리가 무디다 그러죠. 자, 무디는 것은 날카로움이 둔탁해서 무딘 것도 있고 또 무겁다는 의미의 이제 무도 있고요. 그 무디를 둔 그러면 우리 둔감하다, 무디다, 우리 보면 예리하다고 해가지고 뾰족하고 아주 날카로운 것은 예리하다고 그 반대의 그 쇠의 개념이죠. 아주 무딘 경우 진칠둔 소리가 여기서 납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우리 순수하다 할 때도 여기 실사를 쓰고 요 진칠둔을 쓰죠, 그죠? 순수하다. 자, 순수는 다른 게 아니고 보면 순수할 순 그러는데 순이라는 우리가 삭이 난다 순 자체도 실하고나 풀하고도 많이 섬유하고도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껍질을 벗겨내고 실제 핵만 골라내는 것, 정수만 골라내는 작업을 요 순이라고 합니다. 요때는 이제 우리가 순 그러고 쇠는 이제 둔 그러죠. 진칠둔. 자, 또 일단 지우고요. 자, 이 어리석을 치자는 거의 많이 쓰이진 않지만은 우리 예전에 우리 천황 중에 지우천황이 있죠. 지우천황이라고 해서 고대에 나타나는 우리의 용맹한 우리 조상 중에 지우천황을 상징으로 삼고 도깨비 그 형상이나 문양을 해서 우리 축구팀의 그 심볼 상징으로도 쓰기도 하죠. 그 지우천황인데 이 어리석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비하해서 쓰는 말이기도 한데, 자, 기본적으로는 요 보세요. 그 어리석을 치자가 다른 게 밑에 벌레 총자가 나타나죠. 벌레 총자가.
이 원래 벌레가, 이 벌레는 곤충도 같은 벌레가 나중에 누에에서, 그죠? 고치에서, 누에가 아니고 고치죠. 고치에서 번데기로 돼가지고 뚫고 나와서 큰 날개를 달면, 자, 이런 모습, 우리 바람풍이라 그러죠. 그죠? 큰 날개를 달게 되면 이걸 이제 바람풍이라는데,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날개를 달지 않고 뾰족하게 쌍만 하나, 격까지 쌍만, 우리 동충하초처럼 쌍만 난 것을 어리석다 그래갖고, 어리 안에 있는 속이 썩어가지고 다른 싹이, 다른 가지가 치솟았다 그래서 어리석을 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 치자를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도 하지만은, 이 글자를 저쪽 사람들은 지구천왕의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치자로 또 쓰기도 해요. 자, 아무튼 어리석을 치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꼴추라지, 꼴. 이 꼴이 뭐냐 하면, 뭐 촌에서 생활하신 분은 알 텐데, 우리 보면 이제 소, 그죠? 소를 키울 때 소의 소먹이로 주기 위해서 풀을 베어오죠. 그 베어오는 풀을 이제 꼴이라 그러죠. 꼴 베러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 싹이 난 것들을 요 보세요. 요게요. 딱 손으로 그 낫을 가지고 그 베기 위해서, 그죠? 손으로 움켜쥐죠. 그래서 요 자체가 우리 움켜쥐다 할 때 이 모양 쌀포를 쓰죠, 그죠? 그래서 새싹을 감싸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칼을 가지고 이제 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꼴추라고 합니다. 꼴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쌍날철이 있는 게,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요 거스릴 역자죠. 자, 거스린다는 말은, 거스린다라는 말은, 거꾸로다, 잘못됐다는 이야기 할 때, 그죠? 방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여기 뭐 글자를 보세요. 뭐가 거스리냐면, 하늘의 이치, 자연의 섭리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잘못돼,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위에 나타날 때는 요거 보세요. 위에 이거는 초두머리라고 그래요. 초두머리. 우리 보면 길도 할 때도, 그죠? 머리수 할 때도 이렇게 나타나죠. 초두머리가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를 쓰면 머리 두하고 두 개가 있으면 초두머리라고 그래요. 초두머리.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 말이 장난 같은데, 초두머리 하면 요 초는 풀의 의미죠, 그죠? 풀의 의미인데, 또 이게 뭐 영어로 쓰면 어떤 차원을 넘어선 존재를 초울트라라고 하죠, 그죠? 넘어서다는 의미에. 그래서 하나보다는 두 개가 더 넘어선 존재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든 간에 싹이 났는데, 싹에서 자연스럽게 싹에서 이제 다른 줄기가 나고, 다 줄기에서 가지가 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해야 되는데, 싹에서 바로 그냥 초울트라 풀로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변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거스린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거스를 역자가 요즘 말을 하면 뭐냐면 돌변변입니다. 돌변변. 요즘 뭐 영화 그 유명하죠. 뭐 뮤턴트 해가지고 나온 것. 돌변변이라는 거, 돌변변.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다고 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하나로서는 잘 쓰이지 않고, 바로 요게, 요 시험시험 걸어갈 책받침을 써가지고 거스릴 역자로 많이 쓰죠. 그래서 순역, 그럼 요거는 뭐 순리대로, 원래 가야 될 방향대로 가는 것을 순이라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제 거스린다 그러죠. 그래서 순역이라고 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요 초하루삭이죠. 초하루삭. 우리 초하루가 있고, 우리 상망이라고 그래. 우리 바라볼 망자 있잖아요. 바라볼 망자는 뭐 되게 오랫동안 바라보는 건 이제 보름날이죠. 보름날. 자, 그리고 북방 임이 나와서 가장 크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달을 바라본다 하면서, 우리 망보다 할 때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이제 바라볼 망인데, 그 상망하면 초하루가 삭이고, 자, 보름날이 망입니다. 망. 자, 그래서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금음 뒤에, 그죠? 금음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달이 없어졌는데, 그죠? 달이 없어졌는데 생기게 되죠. 그래서 거스린다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초하루삭 그래요. 초하루삭. 그 다음에 이 글자 상기골인데, 요 상기골에 이 골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골자를, 하풍음자가 나와 있지만, 골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쌍난다는 거는 위로 쳐 올라가는 건데, 머리로 갑자기 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상기병이란 거는 기가 머리에
몰린다는 의미예요. 기가 머리에 갑자기 많이 몰리면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유발하게 되겠죠, 그죠? 그 상기골이란 거는 기가 머리에 갑자기 몰리는구나 그 의미다. 그리고 요 하품음은 기본적으로 하품음은 요래 볼 것 같으면 자 입을 이게 바로 그 쌀포인데 입의 측면도 모습이라 그랬죠. 입의 측면도 모습 옆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입구의 측면도 모습인데 요 사람 인을 쓰면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하품할 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워놓고 또 같이 쓰면서 하품을 쓰면서 자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쓰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 덮어 썼다는 거예요. 위로 덮어 썼다는.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거스릴 역자도 위로 가서 갑자기 뭔가 큰 세력이나 힘이 된 건데 요 하품 흠자도 덮어서 더 씌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쓰는 게 우리 보면 또차 할 때 또차도 그렇고 여기 보면 자세할 때 자태할 때 자태도 여인들이 요 자태 모양 맵시 그러잖아요. 자태할 때 요 차자가 왜 넣하면 여인들이 가장 큰 맵시는 머리 위에 가채를 2개 올리고 비녀를 꽂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맵시 자자예요. 자태할 때 자자. 자, 그다음 상기골이 있고 또 이 그골이라는데 그것은 우리 보면 이제 지시사죠. 지시대명사 지시사 쓸 때 이것저것 그것 할 때 근데 사명칭을 나타내는 건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할 때 낮춰 볼 때 쓰는 겁니다. 낮춰 볼 때 쓰는 겁니다. 왜 낮춰 보느냐? 안 그래도 요 보세요. 이게 위로 피가 몰리고 갑자기 무슨 돌연변이와 같이 어떤 안 좋은 증세가 생겨버렸으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 한 곳에 못 해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가문에 보면 저 집안에 좀 아주 명문가 집안에서 좀 칠칠 맞지 않게 그 행동하는 자제들 보면 딱 그 가도가 키우잖아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골이라고 그래요. 그 상기골, 그 골. 의외로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대골 할 때 대골골 쓰거든요. 상기골이 뭐예요? 위로 몰린다는 거죠, 그죠? 자, 문만 열면 안에 왕한테 모든 것이 다 집중돼 몰린다고 그래서 대골골 그래. 아주 크게 크게 상기골. 임금한테 모든 시선이나 모든 것, 물자들 모든 것이 가장 높은 자리로 몰린다 해서 대골골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골이란 자체가 이 대골 자체가 쓰는 거죠. 대골.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경락 의료 부분 경락책에서도 보면 경락 중에 이제 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혈과 그 피와 경락 중에 기의 흐름에 관해서 경락 이론에 보면 이 골증이 있는데 골하면 뭔가 부족하고 갑자기 잘못되는 것을 이제 골과 관계된 글자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 쌍날철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했던 쌍날철이 이제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자는 트랜스포머다 그랬죠. 쌍날철 자체가 왜 이제 손과 관계되어 있느냐? 요 손이란 거는 아까 쌍날철만 볼 것 같으면 그 모양 자체가 또 우처럼 옆으로 같으면 이렇게 되고 뭐 오른쪽 세우면 또 이 모양도 다 손과 같은 생긴 모양이거든요. 이 상날철을 따로 요 꺾어진 부분이 있죠. 꺾어져가 세워진 부분을 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꺾어진 것을 펴면.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왼손좌라고 그래요. 왼손좌. 비단 왼손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제 왼손좌라고 그랬어요. 왼손좌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왼쪽을 이제 좌우 할 때 이거 나타나죠. 좌우 할 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좌우 할 때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손이잖아요. 손.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글자 속에 왼쪽은 장인공이 있고 오른쪽은 요 입구가 있어요. 오른쪽은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중에 목섬수에도 나오지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거 왼손이고 오른손이구나. 양손이구나. 그 신호이기도 해요. 표시이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나중에 또 많은 글자들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뭐 획수는 안 중요해요. 뭐 왼쪽은 어디부터 써야 되고 오른쪽은 어디부터 써야 되고 서야 하는 사람이나 쓰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은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우 할 때 우 그랬잖아요. 우. 자, 우라는 거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돕다. 자, 돕다라는 거는 우리말로 돋다. 돛담배 할 때 돋다라는 의미가 관계됩니다. 아니면 도다 나다 할 때 돋보이다 할 때 돋. 이 소리가 전부 다 이 우라는 소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보면 이제 우, 또 우 하면 또 더욱 우, 또 우 그러거든요. 더욱이란 것은 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앞에 뭔가
하나의 뭐 물체가 있으면 그 위에 하나 더 쌓으면 그 더 쌓은 거고 더 쌓은 거고. 근데 이거를 지학적으로 자라는 성장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돋아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마지막 상태를 보면 돛 그 자체고. 그리고 돋보이다. 뭐 하나 있는 것보다 더 커 보이니까 돋보이는 거고. 이 우리 말 속에 나타난 것이 이제 말의 어떤 확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체가 우란 소리 자체가 돋다. 남을 돕다뿐만 아니고 북돋우다. 옆에서 지지하다. 그죠? 용기를 주다. 이 말 자체가 전부 다 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향을 나타낼 때는 지금은 이제 좌우만 쓰지만 요 좌자도 사람인을 쓰면 요것도 도울 좌자예요. 도울 좌자. 사람한테 사람과 관계된 도움은 도울 우를 사람인만 쓰면 되고요. 사람인 변만 쓰면 되고. 그리고 왼쪽 편에 신이 돕는 것. 신이 자연이나 신이 돕는 것을 보일 시자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 가사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보우하사, 보우의 그 우자 바로 요걸 쓰는 겁니다. 보우하사. 하나님이 돕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나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보호할 때 요거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을 유자에 보면 있다는 의미인데 요거는 이제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없을 무자를 쓰면 이래 쓰잖아요. 그리고 어떤 책에 보면 위에 풀초를 써서 없을 그냥 무성하다. 그냥 풀이 무성하니까 그 폐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지? 막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해서 이제 요 무성할 무자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요 없을 무자는 이제 원래 그 각본문을 보면 이제 대인 요 대자 대인이 요 손에다가 무슨 사냥이나 수렵을 한 그 수확 물품을 양손에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뭐예요? 먹을 게 풍족하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맞는데 대인의 입장에 보다는 그냥 나 양손에 물건이 돌려졌으니까 더 이상 뭐 들 게 없어, 더 이상 여유가 없어 그런 의미로 없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없다라는 의미의 업은 쌓인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현재는 그 뭐 있고 없음 존재의 있고 없음에 그냥 따라서 안자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을 유자는 그래서 손이니까 손에 요거는 고기 육이죠. 손에 고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요 손에 고기 들고 있는 게 문데 손에 고기를 들고 있는 게 있을 유고 저 중국에 가보면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요걸 없을 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있을 유가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버우가 있고 법붕이 있죠. 우리 붕우유신이라든지 아니면 너는 이제 맨 처음에 그죠? 맨 처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유붕이 자원 박내면 할 때 이제 유붕 할 때 붕우 그러죠. 이걸 법붕 그러죠. 그죠? 법붕.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손이죠. 왼손자니까 여기 이제 오른손 우겠죠. 우니까. 그래서 양손을 잡고 악수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싸운다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맨손, 그 버티란 거는 벗었으니까 맨손을 가지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어떤 뭐랄까 무슨 계산이 있는 게 아니고 맨손과 맨손을 갖고 잡고 있는 사이, 그 맨손을 갖고 있는 사이. 그래서 남자들도 그러잖아요. 사우나나 목욕탕 가가지고 함께 목욕을 해봐야 진정한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부자지간에도 목욕탕 같이 가봐야 그치? 그 사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벗할 때 벗이란 거는 원래 또 다른 소리가 있죠. 말이 길어지니까 법붕이라는. 또 법붕할 때 요 법붕도 붕할 때 붕도 자체 이제 우리 보면 뭐 시체말로 풀알 친구라 우리가 붕할 풀알 친구라고 하고 또 요 자체 생긴 모습이 그래서 꼬치 친구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서로 벗은 사이 이래 벗으나 저래 벗으나 요거는 손을 벗는 거고 요거는 그냥 한란한 빨가벗은 거죠. 그래서 붕우람 친구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발뚝괭, 이거 뭐 따로 발뚝과 관계된 건 하나밖에 안 나는데, 요거 손이죠. 손이고 팔인데, 요 모습은 사사사 마늘 모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발뚝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손을 안쪽으로, 하박이도 손을 안쪽으로 접으면 발뚝이 생기죠. 발뚝에 보면 알통이 생기죠. 그래서 팔을 접어서 알통이 생긴 모습, 팔을 꺾어서 안으로 접어서 알통이 생긴 모습, 요거 이제 발뚝괭이라고 그래, 발뚝괭. 그래서 우리 보면 영웅할 때 요거 쓰죠, 그죠? 영웅할 때, 웅할 때 쓰기도 하고 많이 나중에 발뚝괭 해갖고 이거 말고도 많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요 손을 왼손자를 소개하고 요거는 발뚝의 의미도 손과 관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왼손자 중에 이제 존재, 있을 존, 있을 제자 그러죠. 있을 존. 자, 요 왼손이죠. 자, 요것도 왼손이죠. 자, 요거는 아들 자자고 요거는 흑토자죠. 그죠? 근데 딱 고정시켜 놨잖아요. 손을 고정시켜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는 아주 뭐냐하면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동물이나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죠? 그냥 딱 어디 가지 않고 있는 모습. 그 아이를 돌보는 모습 있을 존이고. 그 존이니까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보는 모습이고 있을 제자는 흑토니까 땅에서 싹이 올라온 모습이죠. 그 싹이 커가는 모습입니다. 그 존은 사람이 커가고 요 토는 사람을 제외한 자연과 식물들이 커가고요. 그래서 존재의 의미는 둘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손 보고 있죠. 손 보고. 손으로 돌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로 내 눈앞에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자가 있는 거는 우리 아이, 그죠? 인간들이고, 흑토가 있는 거는 아이에 맞대는 식물인 거예요. 식물. 어떤 사람은 서로상할 때, 이거는 나무고, 요건 눈이니까 사람이고, 나무가 사람이 항상 반대의 개념으로 항상 같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뭐,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글자를 알고 소리를 알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글자가 가진 다양한 뜻이 다양한 곳에 항상 같게 나타나면 모르는데, 다르게 나타날 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라다. 바라는 게 뭔 줄 알죠? 그죠? 뭐 하기를 원하다, 바라다 하는데. 자, 위에 나타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거잖아요. 요거 보세요. 요거. 지난번에도 함선이야. 요건 이제 손과 관계된 것보다는 지난번에 효효할 때 이야기했죠. 나중에 요 교자 이야기는 할 텐데 효효할 때 이야기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여기 흑토에 해당되고 오에 해당되고 흑토에 해당되는데 요것도 오고 흑토에 해당되는데 어떤 사람은 요거는 이제 흑토 두 개 하면 자 요래 쓰면 걸괴자 그래가지고 점을 칠 때 우리 보면 태극기에는 근곤감리 같은 경우 그지 길게 요 세 개가 있죠. 그리고 금곤감리 중에 요거는 근이고 그죠? 요거는 감할 때 띄어져 갖고 이래 있죠. 요 자체가 신한테 인간들이 원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뭐 나중에 어떤 기물 산까지라든지 아니면 동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물을 가지고 점을 쳐서 나온 결과 음양의 결과죠. 둘 중 하나입니다. 음양의 결과인데 개코 양의 이 하나하나가 효죠. 양의 효가 나와서 세 개가 모이면 여기 이제 괴가 되는 거예요. 괴가 되는 건데 하나하나가 효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의미는 나의 의문, 나의 그 물음을 신께 묻고 신이 이제 답을 해준 게 바로 요거예요. 답을 해준 게 신의 뜻, 신의 의지란 거예요. 자, 근데 요 하나는 요로 돼 있고 결국은 요 어그러진 모양이 있지만은 결국은 효예요, 그죠? 그리고 요 수건건자죠. 수건건이니까 하늘에 건의하는 거 아니면 수건, 머리수, 건의할 때 소리의 그 장난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께 내가 원하는 바를 물어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라를 히라는 거, 바라를 히. 우리 희망할 때 이걸 쓰고요. 자, 요거 나오는 이제 요 손모습은 손이라기보다 손으로 뭐 산까지를 아주 점을 친다 해도 되지만은 원래는 이제 효에서 왔다 이 글자는. 그다음에 요거 이제 배포예요. 배 알죠? 배. 그리고 이 모습 이라면 또 손이 대자 상날처리 패스니까 이제 배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3배 이야기할 때 그 산마트 3배 이야기할 때 짜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짜게 되는데 포는 펼쳐 보이다는 거거든. 지금 수건 아닙니까? 수건이란 것은 여러분 그 직물 공장이나 염색 공장 가다 보면 뭐 염색을 하고 짜놓으면 빨랫줄 같은 데다가 말리다 걸어놨죠. 걸어놓은 겁니다. 손으로 걸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에요. 손으로 이제 말리기 위해서 걸어놓잖아요, 그지? 그래서 배포예요, 배포. 그 배는 손으로 길게 그 모양을 잡아갖고 높이 걸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달릴발 그랬죠. 여기 개견 모양이고, 개 다리 하도 빨리 달리니까, 개가 달리는 모습. 그래서 개 달릴 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뽑는데 여기 이제 식물일 것 같아, 땅일 것 같으면 요 땅에 있는 뿌리예요, 뿌리. 뿌리를 잡아서 뽑는 모양이에요. 뽑는 모양. 그래서 이제 뽑을 발도 된댔죠. 그죠? 여기서 손이 수하면 아까 뽑을 발. 요 발자가 많이 나오면 이 발은 꼭 기억하세요. 뭔가 뽑는 거예요, 뽑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융은 장창융인데, 요 융은
예전에 그 춘추 전국시대 때 보면 서쪽에 있는 이민족들, 융족들 있죠. 융족. 서융이래가 서쪽에 있는 융족들. 그 융족들의 대표적인 무기가 장창이에요. 긴 창을 갖고 있어요. 여기 나타나는 여기 창이죠. 창이고, 요 손이 나타나는데, 요 손이 창을 잡고 있는 손인데, 그냥 잡고 있는 거, 그냥 당연히 잡고 있죠. 창 자체는 손을 가지고 이거예요. 여기 손 모양이에요. 손에 긴 뾰족한 걸 잡고 있던 모양인데, 손을 하나 더 거들었기 때문에, 왜냐, 무겁다, 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장창융이라고 하고, 이민족 융이라고, 융족이니까, 서쪽에 있는 그 이민족들, 오랑캐란 말을 안 씁니다. 융족이기 때문에 장창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르칠 교도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나와 있는 발알희자 할 때 나와 있는 요게, 나중에 요 모양 자체가, 그럼 여기 두 개예요. 그래서 이 모양, 옛날 그 책에 나온 글자들 보면요, 이 교자가 여러 가지 모양이 나요. 1에 나오고, 또 지금처럼 1에 나오는 글자가 있고요. 또 1에 나오는 글자가 있어요. 그 소리 자체가 여기 효기 때문에 이 효잖아요, 이 효. 그래서 우리 효도 효 할 때도 이 뭐야 효 소리가 나는 거예요. 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르치라는 것은 공통적인 거, 효의 운에서 이제 요가 있으니까 교라고 이제 소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학생들을,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뭐 어느 거는 명사고 어느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쓰임새 아니면 폰트, 우리 요즘 뭐 인쇄를 하니까 폰트가 바뀌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누가 쓰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요거 쓰고 어떤 때는 요거 쓰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이 글자를 쓰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왼손자를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우죠. 본격적으로 또우. 아까 이야기했죠. 또우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또우는 돕다란 뜻이 또우, 오른손 우, 도울도 다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돕다는 의미예요. 왼손잡이가 아니고 나중에 나오는 것 전부 다 오른손이 뭔가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주손이고, 뭐 축구처럼 오른발로 타는 사람이 주발이라 그러잖아요. 나머지 왼손은 약발이라 그래요. 약손, 약발 그러죠. 이 글자 중에 항상 또우 하면 문장 속에서 또 하지만은 일신, 울신에서 뭐 또 해서 그것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 오른손 돕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손이란 거죠. 요거 손이야, 손 모양. 자, 여기 보면 또우니까 손에 꼭 여기 딱 결박할 때 항상 이야기했죠. 묶을 때 결박할 때 손이 결박되어 있어요. 근데 깍지길 차라 그래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깍지길 차. 근데 요 손이에요. 손이죠. 손인데 요 점이 두 개 있는 것은 손톱을 나타내요. 그 손톱조. 그래서 우리 아까 손톱조 이렇게 했죠. 손톱조의 의미예요. 나중에 글자 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손톱쪽에서. 자, 그 다음에 아까 요 버우 했죠. 붕할 때 버우. 자, 그 다음에 이제 되돌릴 반인데 요 껍질 피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 같은 의미 왜 되돌리냐 하면,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요 나무의 껍질을 벗겨야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는데, 껍질을 벗기려고 손에다가 꼬챙이나 칼을 가지고 밑에서, 자, 중요한 거죠. 위에서 할 수도 있고 밑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 껍질을 벗겨 나갑니다. 껍질을 벗겨 나가면 이래도 벗겨지겠죠. 벗겨지는데 거꾸로 위에서 벗기면 나중에 껍질 입장에 봐요. 껍질이 이제 벗겨지면 나중에 이 껍질이 요 위에서 딱 타고 할 때 벗겨졌는데 결국은 내한테 온 모양이다. 앞으로 이거 아니야. 이 손에다 이걸 잡고 이거에 내 앞에 어떤 그걸 잡고 할 것 같으면 이 껍질이 벗겨질 거 아니에요? 자, 이 껍질은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은 벗겨지는데 속을 파다 보면 결국 속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속을 파다 보면 그 되돌릴 반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되돌릴 반을 기본적으로 이 도끼건을 이렇게 쓰잖아요. 도끼건. 그 도끼건은 다른 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원래 이 반듯한 거였는데 도끼로 갖고 치니까 굽어서 오히려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때리든 그죠? 도끼로 치든 결국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되돌려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굽어져 있는 요 나무를 손으로 손은 돕다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죠? 원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꺾어진 나무, 굽어진 나무, 아니면 내가 어때 어그러진 일을 손이 돕는 거는 결국은
꺾어져 있는 것을 내가 잡아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돕다는 거예요. 그지? 이해가겠죠? 껍질은 껍질, 꼬챙이를 가지고 벗기, 껍질의 모습. 자, 받을 수, 줄 수. 받는 게 먼저라고 그랬죠? 높은 곳에서 그 담장 장애물이고 아래쪽에 높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받는 거죠. 그죠? 어디 나이 어린 그 어린아가 위에서 또 담장 위에 있겠어요. 그지? 자, 그 다음, 또우. 자, 전부 다 밑에 요 아래쪽에 다 또우가 나타나죠. 요, 하여튼, 아래와 옆에 나타납니다. 요건 늙은이 수, 아제비 수한데, 가장 유명한 글자가 그 맹자죠. 맹자가 맨 처음에 불원천리 나오는 이야기 보면, 그 양의 왕이 이야기 하잖아요. 맹자를 부를 때 수야, 그 수라고 부르거든요. 그 늙은이 주 있지만은, 현명한 자,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자, 어느 집단의 리더자, 명망이 있는 자를 전부 다 요 숫자를 씁니다. 숫자를 써요. 원래 또 소리 자체가 숫자가 요 머리수예요.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집단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데 요 글자를 모아놓으면 또 요 숫자가 요 머리 숫자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절구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저 앞쪽에 이야기했나요? 손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 모양 자체만 가고 손의 의미이기도 하고 양손이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이게 우리 머리가 사람의 머리를 생각사라도 쓰지만 옛날에 정수리 신할 때는 이런 모습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정수리 머리가 벌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던 요 기해 그러니까 아주 정미한 쌀미자죠. 정미한 기운의 핵심이 빠져나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텅 빈 머리예요. 텅 빈 머리. 그래도 머리가 텅 비지 않게 딱 하늘에 딱 고정시켜 놨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면 머리가 열려서 머리가 비지 않고 그대로 정정함을 간직한 사람이라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앞에 손수가 오면 여기 저기 수지 않습니까? 요 수예요, 수. 손수가 오면 나중에 손에 무기를 들고 아니 뭐 다른 사람의 손을 보태서 낱낱이 찾다 헤매다 탐색하다. 그러면 우리 수사할 때도 수를 써요. 그리고 아이 할 때 보면 아이 앞자 할 때 요라거든요. 그 아이는 아직 머릿속에 덜 찾다는 이야기거든. 신문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고. 근데 이 아이 안돼 할머니를 이야기할 때 할머니 얘라고 해요. 자, 근데 요 똑같은 글자를 할머니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할머니가 아니에요. 회춘한 할머니, 회춘.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더 젊어진 할머니. 그죠? 다시 젊어진 할머니 할 때는 얘라고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무지개를 무지개 얘로 쓰는데 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요. 아무튼 신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는데 오고 하여튼 기운이 오고 가고 하는 사이. 그 다음에 이제 법도는 많은 격식에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법도는 여러 가지지만 그냥 우리가 조문이 법도이지만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될 규칙 그런 것들 다 법도에 해당돼요. 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위에 나타나는 요거는 집이라 해요. 집이라 하고 양손이 있다고 하면 집과 우리 보면 이랬으면 수건그럼 자리석이라 할거든요. 자리석.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기가하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집을 짓는 건축에 있어서 집을 건축할 때 집을 짓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상징물을 새긴다든지 색깔로 칠을 한다든지 인테리어 장식을 한다든지 모든 규격들이 그 사람의 지위에 맞춰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들은 거기서 온 모양이에요. 알고 보면. 자, 밑에 손이 많이 가죠. 자, 그 다음에 취는 내 거로 만든다는 거죠. 자, 우리 전쟁 용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옛날 전쟁이 났을 때, 그죠? 자기의 전공을 세우든지, 전공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 자기가 목을 벤 사람의 귀를 가지고, 귀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전공, 업적을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취자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자는, 근데 가장 최자도 여기서 보면 가장 최라고 해가지고, 자, 보면 밑에 취할치라는 그 글자가 보이죠? 취할치라는 글자가 보이죠? 취한다는 게 아니고, 위에 보면 뭐세요? 위에 보면 나릴이 있죠? 가로튼 와리든 나리든 어쨌든 간에 나릴이 있습니다. 나릴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장이란 건 가장 높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가장 높이 있다는 의미이고, 위에 보면 받든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성인성 할 때도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죠? 자, 이건 손으로 뭔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모일 집자예요. 모일 집자. 모을 집자. 근데 보면 이거 또 차란 글자가 이래 나오죠. 그죠? 또 차란 글자. 그래서 이거 귀자를 가져와서 뭔가 차곡차곡 많은 것을 높은 것을 쌓았다. 자리가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귀가 아니고 손으로 가지고 차곡차곡 높이 쌓았다. 그 쌓은 그 정점 맨 위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제비 쑥. 우리 쑥부할 때 쓰죠. 쑥부할 때. 원래 이게 아제비 쑥이에요. 아제비 쑥. 그리고 아제비 쑥이기도 하고 여기 콩쑥이라고 해요. 콩쑥. 자, 콩 안에 보면 우리 콩이 있잖아요. 콩이 있으면 안에 딱 꺼보면 이제 이 알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보면 이제 동기이생이라고 그래요. 한 콩깍지 안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형제 아니에요. 형제들. 그죠? 그 아제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그 항렬에 다 형제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제 콩에 비유해갖고 콩쑥이라고 그래요. 콩쑥. 그 쑥의 중요한 거는, 자, 콩쑥. 콩이 아니라 콩쑥. 그 아제비 아저씨 쑥이라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위상이니까 집에서 이제 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 형제든 같은 계열이든 마지에서 작을 소가, 그러니까 일단은 작다는 개념이고 요 밑에 이제 흘러내는 물수의 개념이에요. 그 뭐 갈래파처럼 번져 나왔다는 개념. 맨 처음에 같은 형제, 같은 학렬에서 퍼져 나왔다. 그리고 퍼져 나왔는데 작은 개념. 그래서 우리 숙부, 백부 할 때 숙부 그러면 아버지 학렬보다 낮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숙부라죠. 그리고 곁에서 돕는 사람. 이 전부 다 위상이든 아버지든 아니면 최고의 마지든 마지의 갈래 중에 아래 갈래든 아래 중에 옆에서 돕는 사람을 아제비라죠. 아제비 쑥 그래요. 숙부. 이 숫자도 많은 글자들을 파생하는 기본 키워드 글자입니다. 자, 종로자는 나중에도 설명할 겁니다. 자, 요를 그냥 우리가 비하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준주 전국시를 지나가지고 조그만 그 제후국들을 전부 다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조그만 나라든 막 중간의 나라든 내가 정복한 제후국들의 그 최고의 그 높이 있던 그 우두머리, 특히 이제 정치의 우두머리든 그 상징적 인물이든 높이 있는 인물들을 볼모로 잡아갖고 나중에 아랫사람으로 부렸잖아요.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의 의미가, 그런 노예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노예란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는 여신이에요. 여신을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신을 돕는 사람. 자, 그래서 여기 손이 있으니까 여신 도니까 여자를 치장하기 위해서 맨날 세수문이나 떠주고 화장도 주고 경대에서 뭐 화장을 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요즘 코디 해주는 아니면 밑에 시다바리 같이 해준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는 종로란 자체가, 요 종이란 거는 종갓집이든 높은 집안에서 있던 요 노는 정치적 아주 옆에서 조언자로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비하의 대상으로 쓰고 있죠. 말이 막 그렇게 변질됐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위에 남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요 위에 나타나는 거. 위에 보면 신하 신에 또 우가 오면, 자, 우리 현인 할 때 어질현이라고 그랬죠. 요것도 어질현이고 밑에 요것도 어질현이고 어질다 그랬죠. 그죠? 왜냐, 신하를 돕는 사람. 신하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돕는 관리인데, 일반 백성의 신분에서는 관리를 돕는 사람. 그래서 그걸 어진 사람이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재물을 뭐 도울 때, 뭐 관리 도울 때면 재물을 기부하는 것밖에 뭐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질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질 현자였는데, 위에 나타나는 어질현이지만은 요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게 쓰면 이렇다고 했잖아요. 이 눈목자는 이런 모양인데 세우면 이런 모양이 나타난댔죠. 그죠? 그 사람이 콩팥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죠. 콩팥 모양. 양쪽에 콩팥이 달려. 사람이 콩팥. 이 콩팥이 한쪽에 달렸는데 요 또우를 써도 똑같으니까 또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다로는 6다로니까 우리 신체 일부. 그 소리 자체가 신에서 왔어요. 요거는 신이라 그런 거. 현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콩팥 신 그래요. 그래서 신장할 때 쓰는 거예요. 자주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글자는 새추 밑에 손이죠. 이거는 새예요, 새. 기본적으로. 근데 손이죠. 그 소 위에 새 한 마리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 척 올려놓은 거예요. 그 새 한 마리 척이라고 그래요. 새 한 마리 척. 한 마리 척. 그 손에다가 그냥 겁도 없이 척이 있는 거예요. 그 새 한 마리 척이라고 합니다.
혼자 자주 쓰진 않지만은 단위에서는 나와요. 근데 손 위에 새가 2마리 있어요. 새가 2마리. 그러니까 쌍으로 노는 거예요. 그 쌍쌍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냥 쌍쌍 커플 할 때 다 쌍쌍을 씁니다. 쌍둥이 할 때 쌍을 다 요걸 써요. 자, 근데 새 한 마리 척인데, 그냥 내 손에 새를 잡고 있잖아요. 새를 놔놨잖아요. 근데 요 자확, 그래, 자확. 이 자는 다른 게 아니고 자척자처럼 요즘 말하면 자예요. 자인데, 이제 계량, 계측. 자, 그냥 단위로 헤아려 보다는 뜻이요. 잣대를 대다는 뜻이거든요. 잣대를 대다는 게 꼭 우리 그 30cm 자를 갖고, 줄자를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요 자란 거는 가늠하다는 뜻이에요. 가늠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새 위에 나타나 있는 요거 풀초를 그 중요한 건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손 위에 설을 놔놓고 우리 그거 아닙니까? 우리 손 있죠. 손을 가서 크기를 재본다는 거예요. 한 뼘, 두 뼘. 그래서 요 자체를 이렇게 쓰면 길이, 크기, 넓이 여기서 여기까지 대가 쭉쭉 벌어지면서 그래서 이거는 내 손에 있는 새의 크기를 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확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자, 크기를 재면서.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지금 크기, 길이, 그 다음에 무게라고 해갖고,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각종 이제 측량, 그냥 헤아릴 수 있는 그 단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모든 것을 포괄한 개념이에요. 요 새의 모든 상태를 종합해서 아는 게 자확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상태를 다 압니다. 자, 그러니까요 밑에 옆에 배화가 있잖아요. 배가 벼벨화인데 배벨화네 해놨는데 경상도는 이제 벼를 배라죠. 벼벨확 해놨죠, 그죠? 소리는 확이니까 여기도 뒤에도 확인데 그러니까 벼를 뜯어먹기 위해서 새가 날라와서 손으로 쫓는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었으니까 수확을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뭐냐? 헤아린다는 뜻. 자세하게 모든 상태를 헤아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벼는 가만 놔놓으면 나중에 못 써요. 그러니까 수확해야 될 때를 잘 헤아린다. 그래서 배벨확을, 벼를 베다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쓰기 위해서 때를 아는 거죠. 먹기 위해서 가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얻을 획, 사로잡을 획, 그죠? 우리 수획, 수확할 때 확이고 포획, 그죠? 수확, 포획, 그러죠. 동물은 사로잡는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오른쪽도 다시 나오죠. 이거는 새뿐만 아니고, 왼쪽 편에 볼 것 같으면, 요거 이제 개견변이라고 하잖아요. 개견변. 개견이 붙여오면 개견변이 나타나는데, 그냥 개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객과뿐만 아니고, 그냥 야생동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생동물. 야생동물들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인간이 헤아려보고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 야생동물, 개견변이 오는 거는 우리가 잡을 만한 동물은 요걸 씁니다. 잡지 못할 것들은 더 다르겠어요. 왜 보면 이런 거 있죠? 뭐지? 요 치자. 발 없는 동물, 발 없는 동물 치. 그럼 이건 발 없는 동물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발을 볼 수 없는 동물이란 뜻이. 발 없는 동물. 잠깐만요. 맞아요? 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또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게 이제 이래가지고 나중에 글자가 나올 텐데. 자, 요거는 위에 설립자가 왔잖아요. 도저히 너무너무 커가지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밑에 이제 돼지 씨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멧돼지라고, 큰 멧돼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굿셀의 할 때 요 의자가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획의, 그래서 글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도가.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다른 거 눌렀네. 잘못 눌렀네. 다음 장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 모습은, 자세히 보세요. 자, 두 손 받들 공은 두 손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밑에서 다양한 형태, 이런 형태도 나타나고, 이런 형태도 다 두 손 받들 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묶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이야기인데, 요 모습과 요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글자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스물입이라고 해요. 스물입. 스물이란 거는 20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는 10입이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20이잖아요. 그죠? 그럼 세 개는 30이겠네요. 그럼 30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요걸 가지고, 이 모양을 가지고 또 양손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양손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스물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래서 글자를 가지고 아주 그 뭐 딱 끊듯이 꼬리 끊듯이 자르듯이 딱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쓰다 보면 뭐 필체에 의해서라든지 폰트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글자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자, 기본적으로 이제 봅시다. 열개 그러면. 자, 그 문을 열 때 양손으로 열 거 아니에요. 양손으로 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이 있으면, 자, 여기 양손이에요. 양손을 가지고 연다는 거죠. 그죠? 그죠? 나아가기 위해서, 날이니까 나아가려고 하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손을 가지고 날일이란 말이에요. 날일. 아니면, 뭐, 여기 닫혀 있는 것을 연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열개라고 그래요. 열개. 나가려고. 그럼 나가려고 여는 거죠. 나중에 닫을 그렇게 하면 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열애나고 간태차에서는 이제 요거 자체를 이제 열개라고 하기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양손으로 빗장을 여는 모습이에요. 하나로 여는 모습이고. 자, 여기 보면 또 요 자체를, 이 자체를 보니까 또 열개 아이가 그러는데 아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래 이런 거 있어요. 간자 두 개를 써서 평평할 견이라고 해요. 평평할 견. 평평하다. 평평한 견인데, 이 평평하다는 견은 다른 게 아니고, 견은 견주다에서 온 거예요. 견주다. 이 두 모양, 요 간자가 하여튼 두 모양이나 두 구조물이나 뭔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요거는 우리가 터럭바이라고 그랬죠. 그죠? 만드는 모양인데, 먼지를 터는 거예요. 먼지를 털고 빛나게 하고, 빛날 빈자에도 나오고, 여기 나오죠. 나와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 형태를 보는 거예요. 상태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형이라고 그래요. 모양형. 평평한 견에서 왔다라는 그게 대세예요. 자, 그리고 요 형별형 보세요. 형별형. 요것도 그냥 10개인데, 어떤 사람은 요 평평할 견이라고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 여기, 머리 있죠. 머리. 사람 머리를 볶음 내갖고, 사람이 요리가 앉아가 이랬으면, 옛날에 춘향이 칼 쓴다고 그래요. 칼. 그죠? 긴 칼이죠. 긴 칼 이상하게 그리는데, 목에 긴 칼. 긴 칼의 모양이다. 왜? 여기 칼이니까. 그 나무가. 그래서 형별을 받고 있다서 형벌형. 근데 형이란 소리는 10개에서 왔겠죠. 그죠? 10개. 평평할 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팽팽한 나무를 가지고 뭔가 꼽아 놓아가지고 벌을 받는 모습. 칼도 자체가, 그러니까. 머리에 칼 쓰다 그러죠. 그리고 머리에 칼 쓰기 때문에 칼도를 쓰는 거예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형. 자,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이라는 건데, 남성들은 이제 거푸집 잘 알죠? 거푸집을. 자, 여기 보니까 긴 나무를 가지고, 자, 흙을 넣어서, 우리 보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흙덩이 괴를 하니까, 우리가 벽돌을 만들던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던 요 틀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틀에다가 흙 덩어리를 넣어가지고, 아주 편편하게 해가 나중에 요 틀을 빼죠. 요 틀을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틀을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단위가 아니고. 자, 우리 보면 이제 아파트나 옹벽이나 뭐 여러 個 끝에 보면 전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레미콘 불러갖고 시멘트를 딱 붓잖아요. 그죠? 그 틀을 만드는 그 자체를 이제 거푸집이라고 그래요. 거푸집.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흙을 가지고 예전에 다 만들었었고, 지금도 우리가 종을 만든다든지 전통적으로 큰 그 청동기 제품 있죠. 종 같은 거, 범종 같은 거 만들 때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죠? 나중에 철 성분들을 아주 액체로 달궈 가지고 끓여 가지고 나중에 거푸집에 붓죠. 그래서 나중에 굳게 만들죠. 주물 형태로 하면 그 형태를 잡는 게 거푸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 자체 형벌이 꽉 전체 구조물을 가지고 딱 쪼여놨잖아요. 그래서 형벌 받는 모양이에요. 형벌 받는 모양 꽉 쪼여놨단 말이에요. 서로 엮어갖고 칼을 썰어서 그래서 거푸집 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모형 할 때 형태도 여러 가지 모양 형태도 있지만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요 형을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 헤어질 폐 밑에 이제 나타나게 돼요. 두 손인데.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요 글자는 폐란 글자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글자를 볼 것 같으면 맨 처음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수건근이에요. 수건은 직사각형의 형태의 천이나 종이로 된 건 다 수건근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요 수건인데 수건을 요 수건글이죠. 옆에 보면 요 둥그럴 무늬지만은 요 칠복자죠. 칠복자 치는 거예요. 자꾸 치다 보면 수건이 빵꾸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빵꾸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펑크가 나니까 그러니까 달아 헤어지죠. 달아 헤어지다. 그래서 헤어지다, 못 쓰다, 못 쓰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야, 못 쓰니까 그냥 요것만 가지고 버리다, 헤어지다, 못 쓰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소리는 패거든요. 패. 폐기물 할 때 패. 그죠? 근데 밑에 손수가 오면 덤성덤성 구멍이 뚫린 표시에 요거는 양손이 아니고 덤성덤성 구멍이 뚫. 그래서 뭐냐면 해지다 하면 달아 없어지다. 그래서 해질 패라고 쓰는 거예요. 그 양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구멍이 난 것을 입체적으로 요 구멍이 났네. 팽팽한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폐하면 똑같아요. 화폐하면 수건글을 새로 만든 거예요. 수건 다시 하면 우리 화폐할 때 화폐 패자고 위에 풀초 하면 요 위에다 풀초를 쓰면 덮을 패자예요. 덮다 할 때 덮을 패.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하다. 경계하는 거는 위에 창이죠. 창인데 왜 양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양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자, 위에 적이라든지 누군가가 안 좋은 사람이 곧 올 것 같으니까 양손에 손을 잡고 딱 준비하고 있는 자세요. 그래서 경계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경계할 계획. 잠깐만요. 갑자기 목이 매갖고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지금 제가 찍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제가 원테이크로 다 찍기 때문에 중간에 편집이 없습니다. 맨 앞쪽이나 맨 뒤쪽이든 어쨌든 하나의 편집도 없고 그냥 그 PPT를 만들고 PPT 화면을 띄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똑같이 두손 받들 공입니다. 두손 받들 공인데 자, 우리가 왜 공이 아니라 우리 공동할 때 이로 쓰잖아요. 공동할 때. 이 전부 다 이 두 손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함께 공할 때, 더불어 공, 함께 공, 뭐, 하여튼 공인데, 그 두 손 받들 공 소리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공이에요. 자, 두 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에 이 옥이 있는 거예요. 옥이 있는데 임금왕이지만은 이 자체가 기본 이제 구슬을 꿰놓은 모양이라 그랬죠. 구슬. 자, 구슬을 둥그렇게 구슬은 가공해갖고 실을 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팔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목에 끄는 그냥 발목에 목걸이일 수도 있고 하여튼 고곡의 형태의 구멍을 해가지고 실을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옥을 갖고 있는 구슬을 갖고 논다. 구슬이나 보물, 보배 여러 가지 갖고 논다 해서 희롱하다는 거예요. 그 자유자재로 비싼 것을 자유자재로 갖고 논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람이나 다른 것에 이제 해갖고 와서 희롱하다 하기도 하죠. 장사 지낼 장은 장사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례가 있고 장례가 있죠. 상장례라고 하는데 지금 장례 예식장이라고요. 요즘은 상조에 가입해서 그 상조회사에서 다 치러주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은 집에서 태어나서 우리 선산이란 그런 선산이든 어쨌든 집에서 죽었는데 그런데 상장례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을 다 집에서 치웠었는데 요즘은 태어나기는 이제 병원서 태어나고 죽기도 병원서 죽죠. 그래서 병원 건물에 딸린 그죠? 장례 예식장에서 죽잖아요. 근데 지금을 물으면 사람은 병원에서 와서 병원으로 가는 거죠. 알고 보면 참 허무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어째 죽음에도 이제는 낭만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쓰는 말들은 그래 쓰고 있으니까 장사 지낸다는 의미가 위에서 보면 이제 풀초가 있고요. 아래쪽에 두 손 받들 공이 있죠. 그럼 장례란 거는 기본적으로 상례가 있고 장례가 있는데 우리 상여 있잖아. 상여. 그죠? 상여라고 해갖고 상여를 하면 양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제 요거 들게 되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에 풀초를 이렇게 이어서 상해를 드는 모습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묘지에다가 무덤을 파고 넣고요. 요 풀초는 위에다 덮는다는 그런 의미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밑쪽에
장사 지낼 장은 두 손 받들 공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되승자죠. 되승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곡식을 계량할 때 한 돼, 두 대 그러죠. 우리 대박이라고 있죠. 대박, 그죠? 대박이라고 있죠. 한 대, 두 대 그러잖아요. 되승인데 승이란 말은 오르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뭐랄까 미국 상에 직접 가가지고 슈퍼에서 포장된 그 형태로 사지 마시고 예전에는 그 대박으로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둥그런데 쌀을 쌓아놔놓고 요 둥그런 봉택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망에다가 그 곡식을 쌓아놔놓고 위에다 대박을 올려놓고 계량하기 위해서 양쪽 손으로 그죠? 양쪽 손을 가지고 대박을 퍼잖아요. 대박을 퍼가지고 고봉으로 주든 요 깨끼라고 그래가지고 딱 깎아서 주든 이 한 대를 팔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되성자는 이 살을 곡식을 올린다는 의미도 바로 되승, 그 오를 승자로 이야기하고 이 승자가 실질적으로는 또 우리 보면 오를 승, 올릴 승, 올라갈 승이라고 그래. 승강기 할 때도 승을 쓰고요. 오르다. 그리고 위에다가 나리를 쓰면 요 종자 위로 올라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라갈 승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라가다는 거는 땅의 팽팽한 곳에 아주 그 가장 표면에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요 돼지 시에 할 때 요 우리는 지금은 돼라고 쓰지만은 되다라는 것은 원래 계급이 미천한 상태에서 어떤 고귀한 존재나 높은 자리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알겠습니까? 그 소리가 돼에서 오는 거예요. 돼에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 왜 오를 승자를 갖고 왔느냐. 그죠?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여기다 두 손이 나타나죠. 두 손을 가지고 또 요거 보세요. 여기 우리 보면 생명의 우리 항상 생명의 씨앗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불똥주. 곡식일 수도 있고 핵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체를 따라서 저 높은 곳으로 가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내려오니까 양손을 가지고 딱 받게 되는 거죠. 양손을 갖고 그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양손을 가지고 뭔가 위로 올릴 모습. 또 이렇게 화살표 같잖아요. 그죠? 이제 오를 승자가 글자가 나오고요. 자, 또 보세요. 우리 날비자 나중에 배울 때 날비자 요거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 보면 날비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날개를 가지고 펼쳐가지고 자, 요 오를승이 나타나죠. 이 글자가 그죠? 그 날비자에 오를승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 여러 글자에서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꽃갈변이 꽃갈변. 꽃갈이 뭔 줄 알죠, 그죠? 꽃갈은 우리 보면 저 옛날 스님들 승무를 출 때 머리에 쓰고 하는 게 꽃갈이라고 그러죠. 꽃갈 모자라고 그런 게 그 종이를 갖고 접어서 삼각형 형태, 삼각형 종이를 접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태를 가지니까 이 위에 올려가는 요 사사사 마늘모가 꽃갈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꽃갈의 모양.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꽃갈이니까 두 손을 갖고 꽃갈을 쓰다. 그래서 꽃갈변자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예라고 하죠. 예. 자, 이 글자는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고 중국의 신화, 역사라기보다 신화겠죠. 신화에 이제 나오는 건데 사람 이름 예라고 해요. 사람 이름 예. 예전에 그 하늘에 태양이 10개가 떠가지고 하늘에 태양이 하나에 대해 10개가 떠가고 온 나라에서 근심 걱정을 했고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높은 사람들 걱정을 했어요. 그때 한 부족의 리더인 요 예라는 사람이 요 사람 이름 예라죠. 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 하늘의 해를 9개나 쏴 떨어뜨렸대요. 9개나 쏴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하나의 태양만 남게 되고 하늘에서 떨어진 태양이 화살을 맞고 떨어진 태양이 아래에서 와가지고 사람이 사는 각 종족으로 분포해서 그 부족을 9개의 화살의 부족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신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9개의 화살의 부족이 우리의 동의의 신화와 관계돼서 우리 동의가 왜 9이냐 5개 부족이냐 요 옛날에 이제 예임금이니 아니면 요 예라는 분이 하늘에 태양을 떨어뜨려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의 부족이다. 그래서 9개의 화살의 부족 9개의 태양의 부족, 천손민족, 단지 우리 당군 신화에 나오는 그런 강림 신화뿐만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태양을 섬겼던 태양신의 후손이다. 그런 신화의 이야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즘 책을 보면 그게 또 중국 신화라고 해요.
물론 중국의 이야기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뭐 중국 자체의 신화가 뭐 별로 있을까요? 알고 보면. 자, 따져볼 것 같으면 그래요. 자, 아무튼 그 예라는 사람 이름을 쓸 때 이렇습니다. 위에 이제 깃우, 날개우, 그죠? 밑에 두 손이죠. 날개를 떠받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녀개예요. 비녀가 뭔 줄 알죠? 그죠? 뒤에 머리를 한 군데 모아갖고 쪽을 째서 풀리지 않게 만드는 게 비녀개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비녀의 의미는 특히 이제 여성들 있죠. 여성들한테서 의미가 있는데 성인식을 할 때, 아니면 시집을 가든지 할 때 밑으로 늘어뜨린 머리를, 그죠? 묶어가지고 머리를 올린다고 그러죠. 어른이 됐음을 나타내는 신호예요. 그래서 머리를 묶어서 올리고 거기다가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죠? 자, 비녀를 꼭 해내죠. 자, 그래서 비녀개는 어른이 된다는 의미예요. 어른이, 성인식을 할 때 어른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녀개라 하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 양손을 가지고, 한일 있죠? 양손을 가지고 대나무로 된 요 비녀를 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녀개. 자, 이렇게 해서, 뒤쪽은 제가 조금 편집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될 텐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손 받들 공까지 마쳤고요. 자, 나머지 남아있는 게,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분량 되는데, 자, 절구 9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머지 남아있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3편 해야 될 테니까요.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